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이정원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조업체 대상으로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제 폐기물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제도는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거냐라고 물어보셔서 이제 사실상 법이 93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93년도에는 이제 원재료 단위로 매입하는 제조업자한테 일부가 이제 부담이 됐던 제도였지만 2008년부터 이게 최종 제품에 부과되고 제조 수입업자가 대상이 되는 제도가 돼서 사실상 08년도니까 지금 거의 17년, 18년 정도 된 부담금 제도입니다. 그 질문을 또 많이 하시고 다른 하나는 도대체 폐기물 버릴 때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왜 우리 생산자가 부담을 해야 하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폐기물 배출했을 때 비용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는지 그게 이유가 환경부에서 이제 용역을 하면서 배출자, 그러니까 생산자, 그리고 중간 처리업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출하시는 사용자까지 모두 고려해서 처리 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에 생산자 일부, 중간 처리업자 일부, 그다음에 최종 배출자까지, 그러니까 보통 폐기물 버릴 때 쓰는 스티커나 아니면 쓰레기 봉투, 우리 가정용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연역 말씀드리고요. 이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제도가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변경된 거는 분할납부 기준이 예전에는 100만 원 이상일 때 사회로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 금액이 없이 1만 원 이상일 때는 최대 6회로 나눠서 분할납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6회라고 하면 납부 기일이 5월 20일, 6월 20일, 7월 20일, 8월 20일, 9월 20일, 11월 20일로 6장의 고지서가 한 번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분납 신청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저희가 팝업을 띄워드리지만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분납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완구류 소형가전 타 제도 전환은 사실상 올해 실적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올해부터 생산하시거나 수입하신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완구류는 이제 전동식 완구류랑 소형 가전은 이제 환경성 보장 제도라고 해서 기존의 냉장고 세탁기에 부여되던 의무 제도가 이제 소형 가전 모든 USB 전원 포함하고 전동식으로 운영되는 완구류가 환경성 보장 제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올해 생산하시고 있는 것들이 해당된다고 하면 요거는 올해분부터는 내년에는 저희 폐기물 부담금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완구류입니다. 어린이 장난감이라고 해서 이제 장난감은 EPR이라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 전환이 되며 이것 또한 올해 생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폐기물 부담금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게 환경성 보장제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전년도 실적과 당일연도 실적의 차이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제도의 특징이 있어서 아마 중복이실 수 있지만 공단에서 요 실적서를 제출하는 문서가 또 받으실 수 있는 업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실적만 제출하시면 따로 뭐 부담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경성 관련된 거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옆에 있는 조합에 문의를 상세하게 해당되는 제품이 있으시다고 하면 상세하게 물어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 자체가 이제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 생산된 제도인데 이제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여기 제조업자에는 주문자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도 포함이 되고요. 흔히들 알고 있는 OEM, ODM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을 하면 그 상표권을 갖고 계신 분께서 의무를 이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생산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 상표권을 붙여서 제품을 매입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올해 이제 매년 3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담당자분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4월 30일 날짜로 고지를 보내드립니다. 일시납은 고지서 한 장이 가는 거고요.
분할납부 신청하신 분은 고지서 6장이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순서 헷갈리지 않으시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저희 공단의 수익이 아니라 환경부 에너지 환경부로 들어가는 국고입니다. 그러니까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 입금 처리하시면 안 되고 그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쪽에나 은행에 가셔서 공과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절차는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폐기물 부담금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지 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아이스팩,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외에도 합성 소재, 합성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에 대해서 뭐 PE, PP, PVC, PU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유독물 용기에서는 금속 캔, 유리병, 플라스틱인데 금속 캔은 18리터 이상이 이 용량을 갖는 것들은 수입 단위를 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드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드럼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딱딱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온 것만 통이라고 하지 않고 플라스틱, 아까 말씀드린 PVC, 뭐 비닐로 되어 있는 그 포장재에 거기 안에 유독물을 수입하셨다면 그것 또한 유독물 용기로 신고하셔야 되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부동액을 리터 단위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또 일회용 기저귀, 애견 패드 포함되고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를 합니다. 근데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요양원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고요.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료기관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요양병원으로 납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도 되는데 그 제외하실 때 요양병원 안에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슈퍼 쪽으로 납품하는 거는 그건 제외를 시키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이제 전자담배 포함해서 20개비 20카트리지씩 구분하시면 되고 전자담배 기계 자체는 플라스틱 쪽으로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팩은 아시다시피 재활용이 안 되고 버려지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위로 대신 아이스팩 안에 물이 들어있다면 그거는 비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고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일반용과 건축용으로 구분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이 재료는 이제 말 그대로 합성수지 물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모두 말하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합성수지 물질을 만들었지만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료를 사용한 부분품. 그래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이제 이 하나의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제품이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품일 경우에는 제외되시는 거고요. 단순히 AS용 판매용이나 개별 개인 취향에 따라서 구매 가능한 부분품은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또 합성수지 섬유 제품은 직조나 편조 형태로 갖고 있는 섬유 제품은 아시다시피 재활용 의류수가 있듯이 재활용률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외시키시면 되고요.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한 일회용 컵, 우리 커피숍에서 산 일회용 컵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 또한 비대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대송 업종입니다. 이제 참고용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도소매업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왜 부담금을 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상 그 도소매업을 하지만 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과 상관없이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이 여기 안에 포함되는 제품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휴대폰 케이스를 그냥 도소매를 하는데 그 상표권이 나한테 있다. 도소매 업자한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도소매 업자가 이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용어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 제품이 이행을 해야 되는 제품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비고 보시면
표준산업 분류에서 그 생산하는 제품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 C281 뭐 이렇게 코드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용으로 이용을 하시고, 우리 제품을 검색을 했는데, 업종이 2개 이상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 담당자분한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담금을 해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타제도에서 이행을 하고 계시면 부담금까지 제출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타제도는 명확하게 이렇게 재질이나 이런 게 명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그거 참고 차원의 말씀드립니다. 이거 스티로폼이나 발포, 복합 재질 PVC, 페트병, 뭐 그리고 단일 합성수지로 되는 용기 트레이 이런 부분, 그리고 부동의 브레이크액, 윤활유 용기 이런 거는 EPR이라는 제도로 이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품은 전지, 타이어, 윤활유 조명, 그리고 밑에 합성수지 재질 16종, 그리고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봉투, 쇼핑백 제외되시고요. PVC를 제외한 나머지 재질의 필름류, 그러니까 세탁소 비닐이나 에어캡, 흔히 저희가 아는 뾱뾱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 부담금이 아니라 EPR 제도로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3년부터 PP 재질의 생활용품이 타제도로 전환이 됐어요. 이 PP 제품은 비교적 재활용률이 우수해서 EPR 쪽으로 이행해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전환이 됐는데, 보면 정말 우리 정말 생활용품이에요. 뭐 비누통, 칫솔꽂이, 뭐 세면바가지, 뭐 욕실 의자, 뭐 화분, 옷걸이, 수납장인데 이거는 단지 그 재질이 PP여야만 제외가 됩니다. 폐기물 부담금에서. PP가 아니고 PE나 PVC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요거는 저희 폐기물 부담금을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제품 사진이고요. 참고용으로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유지관리용품 중에도 몰딩 범퍼 이쪽은 저희 폐기물 부담금에서 제외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26년부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왕구류는 26년 제조되는 것부터 폐기물 부담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여드립니다. 대신 어린이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용이라는 기준이 아시다시피 제조하셔서 어린이용 13세 이하로 파시려면 반드시 KC마크 안전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받으신 제품 중에 이 가부터 러까지 있는 제품에 포함이 되는 왕구류가 있다고 하시면 25년에 생산한 거는 폐기물 부담금으로 신고하시고요. 26년부터 생산하신 거는 EPR이라는 제도를 이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건 이제 파티 왕구나 봉제 인형은 저희 여전히 폐기물 부담금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제품 사진입니다. 이거는 왕구류 EPR 제도에서 왕구류냐 아니냐 우리는 어느 제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전기가 사용되는 왕구류는 환경성 보장제로 신고하시면 되고 전기가 사용되지 않는 왕구류는 EPR로 신고를 하시는데 그 중에 파티 왕구나 봉제 왕구는 폐기물 부담금으로 신고하시면 된다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환경성 보장제라고 해서 이거는 비교적 이제 대형 가전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하면 수거해 가시잖아요. 무상으로 수거해 가시거나 아니면 판매자가 수거해 가시는 이유가 이제 환경성 보장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거해 가시는 건데 정말 대형 가전입니다. 이거는 냉장고, 정수기, 뭐 제습기,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있고 스캐너, 뭐 유무선 공유기, 심지어 이동전화, 단말기 이런 거 다 이건 다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 폐기물 부담금 쪽에 신고하실 의무는 없으시고요. 이거는 소형 가전입니다. 세탁, 뭐 전기 오븐, 뭐 비데, 청정기, 오디오, 밥솥. 이렇게 국내에서 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생산되는 이 전기전자 제품 여기 해당되는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건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기전자 제품은 25년 생산권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 26년 생산부터는 환경성 보장제로 모두 넘어가기 때문에 26년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 설명회를 안 오시고 환경성 보장제 설명회를 가셔야 되는 업자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자동차, 철도, 도시철도, 선박, 항공기는 이거는 뭐 생산자가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외되는 거는 이제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시게 되면 재활용 원료를 투입하셔서 제품을 생산하시면 재활용 원료 사용량만큼은 제외를 시켜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란 제품을 만들 때 하나 만들 때 재활용 원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뭐 8대2 신재랑 재활용 원료랑 8대2로 들어간다는 걸 파악하고 계시는 제조업자분들께서는 그거를 소명을 해주시면 재활용 원료량만큼은 폐기물 부담금에서 제외가 되고요. 만약 그게 안 되고 우리가 1년 동안 재활용 원료 매입량은 알 수 있다라고 하시면 총 플라스틱 양에서 그 1년 동안 매입한 재활용 원료량, 그러니까 매입량이라든지 거래 명세서라든지 첨부를 하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폐기물 부담금 신고 대상 플라스틱 양이 100톤인데 우리가 1년 동안 재활용 원료를 50톤을 매입했다는 증빙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걸 소명해 주시면 50톤을 제외를 해드리고 거기서 또 10톤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담당자가 검토 후에 보완하거나 아니면 인정해서 폐기물 부담금을 제외시켜 드리니까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발적 협약이라고 환경부와 재활용 업체들과 공단가에서 체결을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매트리스예요. 현재는 매트리스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회수한 만큼 또 면제를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해당되는 제품이 있으시면 이거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건 금액 기준으로 우리가 연간 플라스틱 매출액이 10억 미만이면 이거는 신고를 하시고 면제 대상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만 판매를 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뭐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상 10억 미만이라고 하면 폐기물 부담금 대상 신고서를 내시는 게 아니라 면제 대상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면제 대상 확인서의 제출 서류는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주셔서 거기에 매출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라스틱만 취급했을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미만이다라고 하면 면제 대상 확인서와 손익계산서와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해 주시면 자동으로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면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는 플라스틱만 팔진 않는데 다른 제품도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 20억인데 플라스틱 매출액만 합계를 내봤더니 10억 미만이다. 그것도 소명하셔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시면 신고만 하시고 면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감면되는 게 10톤입니다. 이거는 10톤 이하 되는 사람만 면제를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신고자 업체들한테 다 10톤을 감면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폐기할 의무가 있는 제품 또한 면제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면제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로 배출되는 의료기기 품목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의료기기는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하셔도 내가 재활용하고 싶어도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주사기나 카테터나 체열 세트, 그리고 수혈 세트, 인공 신장 여과기 이런 20가지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를 하셔서 이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를 고시를 받으시려면 면제 대상 인증이 있으실 거예요. 의료기기 인증서와 함께 우리가 생산한 제품은 A라는 카테터인데 A57130.11이라는 번호로 의료기기를 인증받았다라는 걸 첨부해 주시면 그것도 폐기물 부담금에서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제조하시고 수출하셨을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폐기물 부담금 자체가 국내에서 폐기물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자한테 부과가 되는 거고 수출하셨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폐기물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비대상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관련된 서류는 수출 증명이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나 내국 신용장 등 어떤 서류든지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는 수출 수량에 대해서 비대상으로 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이용해서 우리 제품을 생산을 하셨으면 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인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인증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제품은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증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증서 기간이 25년 5월부터 26년 5월까지인데 제품 생산은 1년치를 면제 처리를 요청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인증받은 5월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면제 처리가 됨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면제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해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간 면제되지만 연간 매출액이 20억 미만이셔야 되고요. 요거 면제 대상을 받는 절차는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셔서 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우리는 부담금을 면제를 신청을 합니다. 검토해 주세요라고 제출을 하시면 그 시장 군수 구청장께서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기관에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보시면 이거는 지역 공부 의저 면제 대상을 한 건데 지금 폐기물 부담금뿐만 아니라 대기 대출 부과금, 교통후발 부담금, 무리용 부담금 등등 이 모든 부담금을 이제 면제가 됨을 저희 쪽에 그 공문으로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요거는 절차를 이행하셔서 미리 관할구청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 쪽에 회신이 오는 대로 면제 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신고 방법은 저희 이제 제조업자분들께서는 워낙 1년치 구비 서류가 많기도 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시고 오프라인으로도 하시고 메일로도 따로 하시기도 하는데 공문에 있다시피 어떤 방법을 이용하셔도 제출하셔도 상관없으시니까 일단 저희는 첫 번째로 온라인 제출을 우선으로 하고요. 네이버나 포털에 폐기물 부담금이라고 치시면 폐기물 부담금 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담당자가 변경되셨을 경우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따로 찾으실 필요 없으시고 본인의 아이디 패스를 사용자를 추가를 하시면 되세요. 따로 어렵게 찾지 마시고 그냥 내가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신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라고 나올 거예요. 조회하시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입니다. 사용자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사용자만 새로 추가하셔서 로그인 하셔서 관리자한테 승인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비밀번호 찾기, 아이디 찾기 하지 마시고 물론 전임자에게 넘겨받은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사용하셔도 무방은 하시거든요. 네, 기왕이면 새로운 담당자가 본인 아이디로 새로 가입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거기 로그인 하시면 이게 이제 저희 관리자가 승인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범용인증서, 인터넷 배킹용 인증서를 등록하셔서 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신고 진행이 가능하시고 거기서 제조 실적 신고로 들어가셔서 실적서 작성하기를 누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요거 다음 하시는 분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편이나 팩스, 방문 이런 걸 내서 오프라인으로 내실 때는 그 실적서 관련된 자료를 저희 폐기물 부담금 고객마당의 서식마당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오프라인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출할 때 우리가 뭘 내야 하는지 일반 제품이라고 분류되는 나머지 플라스틱 제품을 제외한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그리고 아이스팩, 고압수지를 포함한 안에 내장된 아이스팩은 출고 실적서, 이 산출 기초 자료, 그리고 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결산보고서, 이제 주로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그게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같은 거는 이제 소각이나 멸각을 하면 지방세를 환급하듯이 부담금도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복잡하고 내야 될 서류가 많은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용기 출고 실적서를 내셔야 되고요. 폐기물 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를 내셔야 되는데 매출액 증비는
써있다시피 회계장부 사본, 뭐 그와 같이 제품 증명원, 재무제표 증명원, 어떤 매출 플라틱을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면 되고요. 이제 산출기초 자료가 문제인데, 이거는 수불부나 ERP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캡처를 떠서 회사 지식이나 이런 화면을 보내주셔도 무방은 하는데, 그냥 단순히 엑셀이나 파일 형식으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금입니다. 지금은 현재 플라스틱 제품은 건축은 75, 일반용은 150인데 건축이 75인 이유는 건축 폐기물로 배출되게 되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75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담배는 20개비당 24.4원, 고압성 수지는 키로당 313원, 나머지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저귀는 한 개당 가격입니다. 5.5원. 한 팩이 아니고 한 개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팩을 팔았는데 한 팩에 100개가 10개가 들어있으면 1000개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물품은 따로 감면이 없어서 일반 물품은 말 그대로 출고 실적에 부가율에 부담금 산정지수라고 해서 매년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초에 고시하는 산정지수 올해는 1.3914입니다. 1.3914, 2008년도에 1로 시작해서 현재 2025년도에 1.3914거든요. 곱하시는 금액이 폐기물 부담금 예상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라스틱 제품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톤 또는 10억에 해당하는 만큼의 플라스틱량을 감면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유리한 거는 시스템으로 신고하시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신고하실 때는 우리 감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때는 우리 총 플라스틱 출고량 곱하기 10억 나누기 연간 매출액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뒤쪽에서. 근데 아이스팩입니다. 완제품 아이스팩은 킬로그램으로 신고를 해주시고 반제품 아이스팩은 단면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에는 단면적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키로수로 환산이 되지만 오프라인으로 하실 때는 기사에서 생산하시는 아이스팩을 가로 세로 측정하셔서 어느 면적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하는 아이스팩이 15에 20짜리 아이스팩이다. 그러면 여섯 번째 있는 15에 20이니까 0.337 곱하기 출고 수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산출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하는 아이스팩 여기에 예시가 없다라고 하면 가로 세로 곱하셔서 물품 단면적이라고 있는 쪽에다가 물품 면적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킬로그램은 직선 보관법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궁금하시면 담당자한테 몇 킬로를 넣어야 되는지 우리 아이스팩은 앞에 나와 있는 표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담당자분께서 도와드릴 겁니다. 일반 물품은 아까 플라스틱입니다. 출고량 빼기 감면량 곱하기 150 곱하기 1.3914고요. 건축용은 출고량 빼기 감면량 곱하기 75 곱하기 1.3914인데 아까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던 10억 10톤일 때 예를 들어 25년간 연간 매출액이 200이고 플라스틱 일반 제품 출고량이 300톤일 때 10톤이 유리한지 10억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10톤은 자동으로 그냥 10톤으로 빼시면 되지만 10억일 때는 우리가 300톤 곱하기 10억 곱하기 연간 매출액이 200억이니까 나누기 200억 그래서 15톤을 감면이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 중에 2번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15톤으로 감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입니다. 전자납부 방법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은행 가서 납부하셔도 되지만 이제 지로.5발장.kr에서 회사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지방세, 세외 수입, 국고금, 기금 및 기타 국고 메뉴에서 납부 가능하시고요. 카드 결제 가능하시지만 약간의 수수료가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인터넷 뱅킹은 은행마다 메뉴가 다 달라서 저희가 이거 매년 업데이트 하지만 최대한 검색하실 때 못 찾겠다 하시면 기금, 국고, 항만 수수료로 검색하시면 조회가 더 되십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가 고지를 드리면 고지 날로부터 20일 안에 납부를 하셔야 되고
향후 플러스 알파로 7일 안에는 따로 별도의 고지 없이 1%의 경고가산금이 되어 있는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세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27일 이후에도 납부가 안 되면 그 고지서는 폐기가 되고 3%의 가산금이 붙은 가산금 고지서가 따로 발송이 됩니다. 그 가산금 고지서는 30일 안에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게 납부가 안 된다고 하면 미납이 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 처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납부기일 놓치지 마시고 납부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이제 분할 납부가 이번에 6장이 나가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내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월 20일자까지 내는 걸 내야 되는데 9월 20일자를 내는 걸 냈다. 그럼 저희 쪽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전화를 주시면 고지번호를 변경해 드리니까 그래야 가산금이 안 생기거든요. 그거는 회계하시는 분한테 꼭 한 번 더 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99%가 플라스틱이고 1%가 99가 스테인리스고 1%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매출액을 이걸 포함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단 1%의 플라스틱 포함되어 있더라도 플라스틱 매출액 산정하실 때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매출액이 10억 미만이면 감면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자주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고 이제 연간 매출액 12억이고 우리 판매하는 제품 플라스틱만 합쳤더니 8억이다. 증빙 자료는 그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한 매출처별 생계에서 합계표 포함 그리고 엑셀로 따로 뭐 회계 장부가 있으시면 정리되어 거 주시면 좋은데 파일 형식은 안 되고 반드시 그걸 출력하셔서 회사 직인이나 대표 부자분 서명이 들어가 있는 증빙된 서류를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실적 제출했는데 이제 언제 고지서 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요거는 지금 현재 정기신고 기간에는 지금 3월 30일까지 제출 기간이고 4월 30일 날짜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우리 정기 신고를 제출을 못했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제출은 영중 안에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야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하시면 보통 한 제조는 3, 4주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제출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지금 전국에서 저희 서부 관할 업체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한 3, 4주 그리고 저희가 부과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연초에. 그래서 월 초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유념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담당자분 제출하신 분 문자가 갈 거예요. 승인이 됐으면 승인이 됐다. 반려가 됐으면 반려가 됐다라고 해서 문자가 가니까 문자 차단하지 마시고 02-3153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신고 내에 실적 제출하지 못하면 연중 안에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날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연말에 환경부 쪽에 과태료 고지 대상 리스트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담당자 퇴사했으면 새로운 담당자분 아이디 만드셔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폐기물 실적이 미비해서 매년 면제를 받았는데 계속 제출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매년 10억 미만이거나 매년 뭐 10톤 미만으로 감면을 받았는데 똑같은 서류를 또 내야 되냐는 질문을 하셔서 이거는 제조 플라스틱업을 하고 있거나 일반 물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든 수입업자든 규모 미만이어도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고 면제 처리를 받으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매출액 입력 시 매출액 손익계산서랑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는 원 단위이기 때문에 원으로 하셔야 되고요. 간혹가다 손익계산서가 1,000원이나 100만 원 단위로 계신 분들 그 부분들도 환산하셔서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요. 무게 입력하실 때 증빙자료와 일치하셔야 됩니다. 증빙자료는 25.6인데 저희 시스템 26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25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는데 저희 두 자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25.62면 6기까지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 반드시 무게랑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OEM, ODM 상표권이 나한테 있는 제품을
매입하셨을 경우에는 매입 수량에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납품하셨을 경우에는 납품에다 반드시 수량을 넣으셔야지 본인 출고 수량에서 그 수량이 빠집니다. 그리고 매입하셨을 경우에는 본인 출고 수량에 매입량이 합쳐지고요. 그러니까 상표권이 누가 있느냐. 그 제품을 그 국내 제조를 안 하시고 본인 제조 설비가 없으시고 이제 하차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유념해서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OEM이라고 이제 증빙하실 수 있는 경우 보통은 그러니까 OEM 계약서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 증명서나 발주서 등 그리고 실제로 납품한 제품에 그 납품한 업체의 상표권이 박혀 있는 사진, 제품 사진 이런 것까지 첨부를 해주셔야지 납품했기 때문에 제외 처리를 비대상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출기초 자료는 이제 자료를 ERP나 제품 수불부 그리고 결산 보고서 등 각종 서류를 증빙을 첨부를 하셔서 저희 쪽이 담당자가 검토하고 만약에 미비하거나 하면 따로 연락을 드려서 보완 요청을 해드리니까 빠른 피드백 주시면 빨리 부담금이 부과가 되거나 아니면 면제 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연락처고요. 이제 5402 대표 번호인데 이제 5402 이제 저희가 11명에서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전화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통화가 가능하실 거예요. 일단 문서 받고는 좀 통화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희가 3월 5일 날에는 좀 휴무였었어가지고 그거는 미리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고객마당이나 제도 안내에 보면 제도 안내나 이런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고 유튜브에도 폐기물 부담금 수도권 서부 검색해 보시면 저희 강의 자료랑 시스템 온라인 신고 방법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타제도가 궁금하실 때는 EPR이랑 에코하스 쪽으로 궁금하셔서 애매한 거는 질문하셔서 확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